알레르기 비염, 코 막히고 콧물 나고 재채기 나고 간질간질하고 이런 알러지 증상은 수술적인 치료가 1번이 아닙니다. 절대. 흔히 얘기하는 비염 수술의 주 목표는 사실 콧물 재채기 없애는 수술이 아니거든요. 콧물 재채기 약, 흔히 얘기하는 비염 약을 조금 드시면서 컨트롤 좀 해주다가 이게 이제 만성적으로 가는 것 같으면 이제 스프레이 처방도 할 수 있고, 구조적으로 좀 너무 코가 자주 막히고 이런 것들은 또 알러지 그런 약보다는 또 수술해줘야 돼요. 어떤 코의 기능적인 문제를 느끼고 있는데 미용 코 성형을 같이 하고 싶으시다. 코도 아주 시원하게 열어드리면서 코 모양도 제가 예술적으로 예쁘게 잘 만들어드리고 있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박치열의 코멘터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요새 날씨가 좀 추워져서 비염이 좀 다시 심해진 것 같아서 오늘 병원에 오면은 꼭 원장님한테 한번 코 상태를 물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전에도 비염 수술을 한 2번 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중학교 때 한 번, 그러니까 20대 중반에 한 번 해서 한 5, 6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했습니다. 다시 코 막히고 뭐 콧물 나고 재채기 하고 막 간질간질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시면 한번 봐줄 수 있는지. 그럼요. 네, 그럼 지금 잠깐 내려가셔서 제 진료실에서 PD님 코 상태 좀 보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PD님 코 한번 볼게요. 아프신 건 전혀 없으니까 화면 같이 보실게요. 이게 비중격, 코 가운데 기둥입니다. 그 손가락 코 안에 넣었을 때 가운데 만져지시는 물렁물렁한 연골이 요겁니다. 비중격, 코 가운데 기둥이고요. 요 양쪽 요거는 합의갑계란 양쪽 콧살, 그 틈으로 공기 들어가시는 겁니다. 비중격, 양쪽 콧살, 그 틈으로 공기 들어가는 건데 오른쪽, 왼쪽이에요. 아주 이상적인 코는 그 모형에서 보시면 이 코뼈를 받치고 있는 노란색 기둥이 비중격, 양쪽 콧살인데요. 아주 이상적인 코야 뭐 비중격이 더 반듯하고 양쪽 코가 더 열려 있어서 코가 이렇게 양쪽이 뻥 뚫려 계시면 뭐 아주 시원한데, 근데 문제 이렇게 잘 열려 계신 분 사실 별로 없긴 해요. 전체 성인 인구 중에 한 10%도 안 될 거고 대부분은 다 조금씩은 코 안을 들여다봤을 때 좀 좁은 편이긴 한데, 우리 피디님도 보시면 예전에 비염 수술도 2번이나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좁죠. 특히 왼쪽이. 비중격이 이렇게 똑바로 펴져 있진 않고 좌측으로 완전 꺾였어요. 이렇게 돌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바닥 이 부분이 여기고요. 손등이 이쪽에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왼쪽으로 많이 만곡이 돼 있어서 비중격 왼쪽 만곡. 그래서 왼쪽 공간 굉장히 좁습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은 똑같은 콧살인데 얘보다 이쪽이 좀 더 크죠. 한쪽 연골이 휘면 눌립니다. 그래서 이쪽 콧살은 좀 짜부가 되고 그 반대쪽은 이렇게 자라 들어오고 해서 같이 좁아지는데, 비중격 왼쪽 만곡, 우측 비우성 비염이 기본 있으신 상태이긴 합니다. 예전에 수술 여러 번 하셔서 이런 데 보시면 수술했던 흔적들이 보여가지고 콧살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아주 커진 건 아닌데 그래도 요거는 이제 좋은 상태고, 이제 공기가 안 좋아지거나 환절기 때 알러지 어택이 오거나 뭐 술 드시거나 똑바로 눕거나 그러면 이 점막에 피가 쏠리면서 이렇게 부어오르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공간 좁은데 특히 왼쪽 같은 경우에 점막이 조금만 부으면 막히겠죠. 잘 막히는 코는 맞습니다. 비염 수술은 흔히 얘기해서 콧살만 이렇게 줄여주는 건데 일부 효과가 있긴 있겠지만 좀 더 완벽한 효과를 보려면 비중격을 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꺾여있는 비중격을 똑바로 펴주고 그래야 왼쪽 공간이 좀 열리거든요. 그 상태에서 우측은 이제 콧살을 좀 더 레이저로 줄여줘서 양쪽 공간을 저 보시는 것처럼 열어주면 아마 호흡은 굉장히 좋아지실 겁니다. 또 눈에 들어오는 게 이쪽 점막보다 이쪽이 좀 딱지도 많이 껴있고 좀 건조하죠. 공간이 좁을수록 공기가 들어갈 때 유속이 빨라집니다. 빠른 속도로 들어가면 여기 점막을 말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넓은 쪽보다 좁은 쪽이 더 딱지가 많이 끼고 건조해져요. 거기다 심지어 꺾여 있으면 공기가 들어갈 때 이렇게 부딪히고 들어가잖아요. 파도의 바위가 이렇게 깎이듯이 계속 건조한 공기가 치고 들어가면 공기에 직접 맞닿는 부분들은 더 빨리 옵니다. 그래서 휘어 있을수록 좁을수록 그쪽으로는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 돼서 공기 건조해지고 먼지 많아지고 추워지고 그러면 딱지가 더 많이 껴요. 그럼 가뜩이나 좁은데 딱지 끼고 건조하면 더 막히고 거기다 점막까지 부어오르면 그런 날은 아주 코로 숨 못 쉬죠. 그래서 되게 힘들어 하시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치료라든지 수술을 받으러 오시는데, 피디님도 예전에 비염술 2번 받으셨지만 이 비중격 만곡증이 해결이 안 된 상태라서 왼쪽 공간은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피디님께서 코 호흡을 좀 더 좋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비중격을 펴주면서 비염 수술 같이, 요즘은 같이 많이 하거든요. 합의각계 절제술이라고 하는데 같이 하시면 아마 영구적으로 호흡은 매우 좋아지실 거로 예상됩니다. 원장님 제 코 괜찮나요? 아까 밑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비염이라고 하면 코에 생기는 모든 염증을 비염이라고 하기 때문에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PD님처럼 이렇게 계절, 환절기라든지 이렇게 온도 차이가 생기면 발생하시는 이제 그런 계절성, 우리 흔히 계절성 뭐 알러지 비염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알러지가 아닌 한랭성 비염이라고도 하고 뭐 얘기하는데, 단순히 그냥 계절 바뀌어서 점막이 부어오르면서 코 막히는 게 아니고, 우리 PD님 같은 경우에는 비염 수술을 여러 번 받으셨지만 자꾸 재발이 되고 효과가 없는 이유가 비중격, 제가 설명드렸듯이 코 안에
많이 비중격이 왼쪽으로 많이 휘었어요. 휘어있는 상태라서 왼쪽 공간 항상 좁아요. 평소에 그냥 오른쪽으로만 주로 숨 쉬고 계신데 근데 그 상태에서 이렇게 알러지 어택이 오면 점막이 부어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뜩이나 공간이 좁은데 점막이 부어오르면서 확 막히니까 확 답답해지고 또 점막이 예민해지니까 조금만 자극 들어와도 콧물 막 줄줄 재채기 간질간질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그 콧물 재채기가 너무 심하신 거는 수술이 1번이 아니고 알레르기 비염 치료의 1번은 적절한 약물과 스프레이 치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피디님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항히스타민제나 뭐 항우열제, 스테로이드 좀 쓸 수 있고 그래서 먹는 약을 좀 드시면 이 증상은 바로 가라앉을 수 있고요. 만약 이 증상이 나는 시즌마다 잠깐 뭐 한두 주, 2, 3주 있다가 그냥 사라진다. 그러면 그때만 잠깐 약 드시면 되는데 거의 뭐 나는 한번 어떻게 오면 막 서너 달씩 간다. 거의 1년에 뭐 몇 달 빼고는 계속 그런다. 그런 분들은 이제 약을 매일 먹을 수가 없으니까 코 스프레이, 우리가 약국에서 파는 스프레이 말고 병원에서 처방받는 이제 스테로이드 성분이 주성분이 이제 코 스프레이가 있거든요. 그 스프레이 꾸준히 쓰시면서 이제 약 복용을 좀 하시면 훨씬 알러지 컨트롤이 좀 쉽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나는 콧물 재채기는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는데 코막힘이 너무 나는 항상 힘들다? 그 때문에 잠도 못 잔다? 코도 곤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중격을 펴줘야 될 것 같아요. PD님은 비중격을 똑바로 펴서 기본적인 호흡 공간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알러지 어떻게 했을 때 알러지 치료하고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좀 억울하지만 수술이 그렇게 잘 되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야겠어요? 수술이 잘 되고 말고를 떠나서 구조적인 문제를 다 해결을 못한 거죠. 그리고 또 비중격 수술은 어렸을 땐 못하거든요. 비중격 수술은 보통 얼굴뼈 성장이 거의 끝나는 만 17세 이후에 보통 하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은 근데 워낙 발육이 좋은 친구들이 많아서 빠르면 뭐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통 중3만 돼도 보통 하는 경우가 많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 그래도 조금 더 성장이 느리니까 그래도 고1 여름이나 겨울부터는 이 비중격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디님이 중학교 때 비염 수술 받으신 거는 맞는 겁니다. 그때는 비중격이 필수가 없는 나이였고, 이제 20대 중반에 이제 사신 거는 그때는 이제 비중격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비중격 수술도 되게 어렵게 막 하시는 데도 있고, 또 저처럼 비교적 쉽게 하는 데가 있어서 피디님께서 아까 자꾸 왜 비염이 재발되냐 하시는데, 가장 좀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모니터 사진 보여드렸듯이 비중격이 한쪽으로 휘어 있으면 휘어 있는 쪽 콧살은 오히려 눌려요. 그래서 아까 피디님 코 보면 왼쪽 콧살은 별로 안 크잖아. 비중격이 너무 꺾여서 왼쪽 콧살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왼쪽 콧살은 좀 태화가 돼서 작고, 근데 반대쪽 휘어있는 반대쪽 콧살이 이렇게 자라 들어와 있잖아요. 보통 한쪽을 연골을 휘면 이쪽 콧살은 눌리고 반대쪽 콧살은 같은 스페이스를 유지하는 일종의 보상작용 자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비염 수술을 아무리 여러 번 받아도 비중격이 한쪽으로 꺾여 있는 분들은 그 반대쪽 콧살이 좀 재발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질적으로 알러지가 되게 심하신 분들은 아무리 코가 열려 있어도 계속 반복해서 알러지 어택이 와서 점막이 부었다 빠졌다 반복하면 점막이 다시 점점점 부어올라요. 그래서 체질적으로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그런 원인이 있으시면 비염 재발이 좀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피디님은 계획을 짜자면 일단 지금 한참 콧물 재채기 줄줄 심하시니까 콧물 재채기 약, 우리 흔히 얘기하는 비염 약을 조금 드시면서 컨트롤 좀 해주다가 이게 좀 만성적으로 가는 것 같으면 이제 스프레이 처방도 할 수 있고, 근데 스프레이도 잘 안 듣고 그러신 분들은 면역 치료도 좀 하거든요. 면역력을 좀 끌어올려주는 면역 치료도 좀 고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구조적으로 좀 너무 코가 자주 막히고 답답하고 딱지 끼고 건조하고 코피 나고 이런 것들은 또 알러지 그런 약보다는 또 수술해줘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비중격 교정 수술을 해주고 플러스 비염 수술 같이, 그래서 콧살을 레이저로 줄여주고 비중격을 펴서 구조를 넓혀주면 코막힘도 해결이 되고 나중에 알러지 컨트롤에서도 좀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계획을 짜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거는 별개로 제가 비염 수술 중2 겨울 때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막 망치로 막 쳐서 했었어요. 망치를 쳤다는 건 아마 비중격 수술을 같이 받으셨다는 건데, 아까 제가 비중격을 안 만져봐가지고 망치를 쳤다는 기억은 거의 대부분 비중격 교정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면 피디님은 조금 더 복잡해져요. 비중격이 그게 뒤 꺾여 있는데 그게 한 거잖아. 한 건데 잘 안 펴진 거잖아. 그러면 이제 비중격 재수술 해드려야 되는데, 비중격 재수술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비중격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한번 제대로 딱 펴놓으면 평생 가거든요. 재발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데, 단점은 한번 이렇게 잘못 건드려 놓으면 다시 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재수술이 좀 까다로운 게 있고요. 참고로 저는 재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코 성형 요즘 할 때 예전과 달리 요즘 비중격 연골을 다 건드려서 오시니까, 제가 코 성형 재수술 되게 많이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비중격이 없어요. 다 재수술 케이스야.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재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비염 수술은 달라요. 비염 수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콧살을 레이저로 이렇게 줄여주는 수술은 단점이 재발입니다. 재발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재발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으로 비중격이 휘어있는 상태에서 비중격을 똑바로 안 피고 콧살만 한 경우나, 아니면 알러지 어택이 너무 자주 오셔서 점막이 계속 염증을 반복해서 앓으면 다시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발이 단점인데, 장점은 레이저 수술은 여러 번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너무 이상한 짓,
가령 뭐 콧살 아예 싹둑 잘라버린다든지 안에 있는 뼈를 다 몽창 날려서 완전 쪼그라뜨려버리고 그렇게 하시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빈코 증후군이나 위축성 비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콧살을 너무 과도하게 절제하고 이런 이상한 짓만 하지 않으면 비교적 재수술이 쉬워요. 그래서 재발할 수 있지만 재수술이 좀 용이하고 또 여러 번 해도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다른데 우리 PD님은 지금 비중격도 다시 해야 되고 비염술도 또 해야 되니까 사실 굉장히 이제 어렵죠. 하지만 뭐 제가 잘 해드리면 또 되죠. 뭐 제가 맨날 밥 먹고 하는 게 또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재수술이어도 제가 PD님 코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베스트 공간을 확보해 드릴게요. 그럼 원장님 저처럼 겨울철만 되면 이렇게 비염이랑 알레르기, 콧물 심해지는 분들이 있는데 원인이나 뭐 이런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꼬맹이 때 중학교 한 2,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찬바람만 불면 굉장히 코가 막 맵고 막히고 콧물 줄줄 재채기 막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서 살짝 없어졌었어. 없어졌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한 작년부터 다시 또 이렇게 한절기 되고 추워지면 저도 며칠 전까지 막 재채기 콧물 막 질질 났거든요. 그래서 비염약을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저나 피디님처럼 환절기나 찬바람 불면 정말 무슨 스위치 키듯이 이렇게 콧물 줄줄 나고 흔히 얘기하는 알러지 어택이 오시는 분들의 원인은 쉽게 얘기해서 면역력 문제죠. 면역력.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고 외부 온도가 바뀌면 외부 온도가 바뀌는 만큼 우리 체온도 같이 조절이 돼야 되는데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 온도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이 바로 적응을 못해요. 그러면서 면역력이 떨어지시면서 알러지 반응이 쉽게 옵니다. 원래 면역력 이꼬르 알러지잖아요. 면역력이 좋으신 분들은 알러지 비염도 잘 안 와요. 근데 면역 반응이 아주 약하고 예민하신 분들은 알러지 어택이 잘 오거든요. 나한테만 해당되는 어떤 특정 환경, 그게 뭐 찬바람이든 아니면 먼지든 뭐 동물털이든 꽃가루든 어떤 특정 환경에서 내 몸이 노출이 됐을 때 내 면역 스위치가 딱 켜지면서 점막이 부어오르면서 콧물 줄줄 재채기 간질간질 이게 알러지 비염이잖아요. 근데 그 환경이 있어도 내 면역력이 되게 좋으면 또 괜찮은데 저처럼 이제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면역 반응이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다시 스위치가 딱 켜지면서 그 증상이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적절한 약물 치료나 뭐 스프레이 치료나 아니면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좀 컨트롤 해줘야죠. 그러면 원장님 비수술적인 치료가 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어린 분들이나 저처럼 수술했는데 조금 경과를 봐야 되는 분들.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듯이 알레르기 비염, 코 막히고 콧물 나고 재채기 나고 간질간질하고 어떤 분들은 눈까지 가렵고 막 다 가렵잖아요. 이런 알러지 증상은 수술적인 치료가 1번이 아닙니다. 절대. 자꾸 동네 병원 가시면 이렇게 좀 수술을 하고 좀 이렇게 권유받으신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는 이 알러지 비염 치료의 1번은 적절한 약물 치료입니다. 좋은 약들이 많습니다. 본인한테 잘 맞는 적절한 약을 선택해서 알러지 어택이 아주 심할 때는 약을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약은 이제 약국에서 파는 약도 있고 전문 의약품도 있는데 약국에서 파는 약들은 보통 이제 1세대나 2세대 항히스타민제가 많은데 잘 듣는 분자 듣는데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요. 그게 신경계에 작용해서 좀 졸림과 좀 이렇게 막 멍멍한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어서 아무래도 3세대 항히스타민제라든지 의사분들의 처방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약들이 좀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동네 약국에서 그냥 콧물약만 먹어도 난 충분하다? 그러면 그냥 그때그때 어택이 왔을 때 약을 사서 드시거나 동네 약은 잘 안 듣고 약효도 약한 것 같고 너무 졸리고 좀 힘들다? 그러면 이제 가까운 이비인후과나 어떤 병원에 오셔서 증상을 말씀하시고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잠깐 환절기 때 한 뭐 며칠에서 몇 주 정도 어떻게 오시는 분들은 약물 치료 충분한데 증상이 좀 한 번 오시면 정말 오래 가시는 분들 막 서너 달씩 아니면 1년 내내 콧물 재채기를 동반하시는 분들이 문제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약을 매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약을 그렇게 막 1년 내내 먹으면 간이나 콩팥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보통 스프레이 치료를 좀 많이 권합니다. 코 안에 뿌리는 스프레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린 스프레이는 스테로이드 성분의 스프레이입니다. 그 약국에서 파는 코 뚫어주는 그런 거 말고 스테로이드 성분의 스프레이를 코 안에 뿌리시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약이 피를 돌고 전신을 돌기 때문에 다른 필요 없는 장기에도 약이 가잖아요. 그래서 장기간 먹는 약을 복용하시는 건 저는 굉장히 반대고 뿌리는 스프레이는 다 코에만 국소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오래 쓰셔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알러지 어택이 너무 자주 오시고 한 번 오시면 길게 가시는 분들은 약물과 스프레이를 같이 쓰다가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약은 끊고 스프레이 쭉 가시는 거. 나는 약도 쓰고 스프레이 써도 전혀 반응이 없다? 그런 분들은 이제 수술을 좀 고민하기도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비염 수술의 주 목표는 사실 콧물 재채기를 없애는 수술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까 PD님 보셨듯이 이렇게 점막이 너무 코 안에 있는 콧살이 너무 비후, 뚱뚱해져가지고 코 공간을 꽉 막아서 숨을 못 쉬는 이제 만성 비후성 비염인 경우에 보통 하는 게 비염 수술입니다. 콧살을 레이저로 줄여서 호흡 공간을 열어주는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막힌 코를 열어주는 게 비염 수술의 주 목표거든요. 근데 알러지 환자는 사실 주 목표 그게 아니죠. 콧물 나고 재채기 나고 간질간질 이건데 그래서 그 치료의 1번은 약물과 스프레이인데 가끔 그게 안 듣는 분들은 수술도 많이 해요. 그 이유는
일단 코가 너무 막혀 있으면 스프레이 뿌려도 뒤쪽까지 분사가 잘 안 돼. 그래서 막 약효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비염 수술을 가끔 해드리는 이유는 점막을 레이저로 넓게 태워드리면 그 태워주는 점막 센스가 약간 둔해져요. 그래서 똑같은 자극이 들어왔을 때 점막 반응이 좀 약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둔해진 점막은 흉살처럼 좀 딱딱해지면서 한두 번, 두세 번 하신 분들은 이게 섬유화되면서 흉살 좀 딱딱해지면 잘 재발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비염 컨트롤이 너무 안 되시는 분들은 비염 수술도 좀 한다. 근데 비염수를 한다고 무조건 콧물대책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일단 코가 좀 뚫리면 알러지 어택이 와도 조금 환자분들이 덜 불편해하세요. 그런 것도 있어서 비염수도 가끔 하고, 또 그 다음에 면역치료라는 것도 있습니다. 특정 항원에 대한 면역치료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떨어진 면역력을 좀 올려줘서 알러지 컨트롤에 도움되게 할 수 있는 면역치료도 있는데, 그런 비술적인 방법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원장님 코세척이나 코 습도 조절을 하는 또 좋은 크림이 있다 그래가지고 코세척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코가 너무 예민했을 때는 세척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황사나 미세먼지가 높거나 아니면 지내시는 공기 환경이 너무 먼지가 많아서 숨 쉴 때마다 그런 먼지가 코 점막을 자극해서 알러지가 오시는 분들은 코 세척에서 좀 그런 원인을 좀 씻어주면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세척을 했는데 오히려 코가 더 자극돼서 콧물이 더 많이 나시는 분들은 세척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반대로 나는 세척했더니 훨씬 더 코가 좀 깨끗해지면서 시원해지면서 알러지 반응에 좀 도움이 된다? 그러면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코 세척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도움이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어서 한번 해보시고 오히려 그 반응이 더 악화되는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하셔도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님께서 코 세척 방법이 좀 궁금하다. 그리고 세척은 뭘 해야 되는지 뭐 생리식염수 써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 코 세정제를 써야 되는지 이런 거 궁금한 거 많으시잖아요. 저희 코멘터리 옛날 영상들 보시면 제가 코 세척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 좀 소개해드린 게 있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가 되게 건조하고 마르고 딱지 끼고 코피 나는 경우에는 사실 세척이나 약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흔히 비염하는 그 알레르기 비염의 주증상은 콧물이 줄줄 나고 재채기하고 간질간질하고 이런 건데 겨울철만 되면 그 증상이 아니고 코가 되게 건조하고 바짝 마르고 자꾸 거기 딱지 끼고 피딱지, 코피, 뭐 후비게 되고 이런 증상 오신 분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비염이 아니에요. 비염이. 그거는 코 구조가 좁고 말라서 생기는 거거든요. 코 건조해서. 그럴 때는 사실 코에 바르는 연고가 좋습니다. 연고. 제가 아주 예전부터 그럴 때는 약이나 세척하지 마시고 코에 연고 바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바세린 연고나 뭐 집에 굴러다니는 연고 아무거나 쓰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도 오랫동안 그런 말씀드리다 보니 좀 미안해졌어요. 환자분들한테. 보통 우리가 뭐 안연고나 뭐 항생제 연고 이런 거 많이 쓰시거나 또는 바세린은 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이런 피부는 괜찮은데 안에 점막에 바르면 뭐 점막 건강에 안 좋다. 뭐 암을 유발한다 이런 뭐 논문이나 기사도 제가 좀 봐서 고민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좀 준비해서 작년에 제품을 만든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코 보습 연고인데요. 그래서 이 연고 안에는 항생제도 없고 바세린 성분도 없어요. 그냥 천연 물질로만 만든 코 보습 연고인데 제가 뭐 따로 지금은 이렇게 막 팔고 있진 않고 우리 수술하신 분들이나 병원 오신 분들만 이제 가끔 이제 처방해드리고 있는데 쓰시고 좀 되게 좋아하셔서 팔아달라는 분도 좀 계셔서 제가 지금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되고 좀 더 많이 찍어내면 이제 인터넷으로 소개 좀 해드릴 건데 하여튼 이런 연고를 좀 코 안에 바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코가 너무 마르고 건조하고 딱지 코피 날 때는 세척하고 약 먹는 게 아니고 적절한 보습 연고를 선택해서 코 안에다 바르시는 겁니다. 근데 바를 때 주의할 거는 너무 깊숙이 바르시면 코피 터져요. 그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면봉 있죠. 면봉의 흰색 꼬다리 깊이 정도로만 깊이를 넣으시고 적절히 발라주시면 됩니다. 하루에 몇 번씩 연고를 발라주시면 보습이 잘 되는데 주의사항은 면봉이 지저분하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 약국에서 파는 그 소독된 면봉이나 아니면 멸균된 면봉을 쓰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손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손가락 끝에다 연고를 묻히고 이렇게 바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바로 이렇게 눌러주면 되니까. 그래서 최대한 깨끗한 면봉이나 씻은 손에다 이렇게 연고를 묻혀서 이렇게 코털 주변에만 살짝 발라주시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원장님 저희가 또 수술적인 얘기 많이 하긴 했지만 각각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뭐 아주 예전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비중격 수술은 전 국민이 다 휘어있는데 무조건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비중격 수술 해줘야 되는 경우는 크게 4가지 경우에 합니다. 첫 번째, 이게 휘어있는 비중격 때문에 평소에 내가 코가 얼마큼 막히는지가 중요합니다. 코 막힘을 자주 느끼고 그것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비중격을 펴주는 게 좋아요. 두 번째 해줘야 되는 경우는 코골이 무호흡 불면증, 모든 수면 치료의 가장 기본입니다. 수면 장애 때 합니다. 모든 수면 치료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치료의 핵심 첫 번째, 호흡이 좋아야 돼요. 깊은 잠을 자려면 산소가 충분히 들어와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수면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은 검사해보면 산소가 부족해요. 잘 때. 그래서 비중격 수술이 필요한 두 번째 경우는 수면 장애 때. 세 번째 비중격 수술을 해줘야 되는 경우는
요즘 예전과 달리 좀 많이 아시는데 흔히 얘기하는 미용 코 성형, 코 모양 예쁘게 만들 때 사실 비중격 교정 수술이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 가장 베이스 테크닉입니다. 코는 호흡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비중격이 휘어인 상태에서 코 성형을 무리하게 하고 나면 나중에 코 막힘 때문에 저한테 다시 오신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용 코 성형이 필요할 때도 비중격 수술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이 축농증 수술할 때 비중격이 너무 휘어서 이 축농증 수술할 때 내시경 어프로치가 안 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비중격을 똑바로 펴준 상태에서 축농증 수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경우 중에 해당되는 게 한 개라도 있으시면 비중격 수술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당장 비중격 수술을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비염이랑 비중격 수술하면서 간혹 그런 연예인분들 있더라고요. 나 그냥 비염 수술 해밖에 없다 했는데 갑자기 코가 조금 이뻐졌거나. 그래서 혹시 또 이 비염이 또 고민이어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비염 수술 하는데 이뻐질수까지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저희 병원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코는 숨 쉬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대부분의 정상 성인들은 코를 들여다 봤을 때 다 비중격이 휘어있고 좁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이제 보통 미용 코 성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콧볼을 잘라서 콧구멍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비중격이 휘어있는데 코를 너무 높이면서 이렇게 좁아지거나 그래서 코 막힘이 생겨서 오시면 너무 많단 말이죠. 미용 코 성형을 생각할 때는 단순히 코의 모양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난 지금 평소에 코 막힘이 전혀 없으니까 성형만 하면 돼.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코 성형을 고민하고 계실 때는 반드시 코의 기능, 코 구조를 잘 살펴서 코의 내 기능이 얼마큼 정상인지 나쁜지를 판별하셔서 안 좋으면 코의 기능을 살리면서 미용 코 성형 같이 하시는 게 무조건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스페셜 이비인후과가 있는 건데 그래서 평소에 코의 기능적인 문제, 코 막힘이든 수면장애든 뭐 비염이든 또 코의 기능적인 문제를 느끼고 있는데 미용 코 성형을 같이 하고 싶으시다. 요즘 정말 많이 오십니다. 특히 이렇게 겨울철에 이제 환절기 추워지면 이제 코 기능이 확 더 안 좋아지는 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기다리시다가 저한테 많이 오시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코의 기능도 확 열어서 코도 아주 시원하게 열어드리면서 코 모양도 제가 예술적으로 예쁘게 잘 만들어드리고 있답니다. 요즘 정말 뭐 저를 포함해서 추워지면서 일교차 생기면서 코 너무 불편하신 분 많으시죠? 저도 작년부터 추워만 졌다면 막 코가 꽉 막히고 막 재채기 나고 막 진료하는데 콧물이 질질 나가지고 막 힘든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요즘 코가 좀 이제 힘들어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지금부터 내년 초봄까지는 이제 코가 아주 힘들어지는 계절인데 오늘 제 방송이 좀 비염이라든지 뭐 비중격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한절기 추운 계절에 코 건강 관리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코에 대해서 얘기하는 저희 박철의 코멘터리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박철 원장의 코멘터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